안녕하세요, 여러분. 약사 이한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해 오늘도 유용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우리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께서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매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건강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발은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신발을 벗고 발을 한번 내려다 보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면서도 정작 가장 소홀히 하는 곳이 바로 발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부터 얼굴, 손은 거울로 자주 보는데 발은 언제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셨나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는데 발 건강을 소홀히 해서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발 하나만으로도 심장, 간, 신장, 췌장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30분 후에는 여러분이 발 건강 전문가가 되어서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실 수 있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 서러운 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들 약 4분. 여러분,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곳이 어딜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평균적으로 성인 한 명이 하루에 걷는 걸음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략 5천 걸음에서 1만 걸음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에는 체중의 1.5배에서 3배까지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체중이 70kg인 분이라면 걸을 때마다 발에 100kg이 넘는 무게가 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런 압력을 견디면서도 우리를 묵묵히 지탱해 주는 게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이 단순히 걸어 다니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시나요? 동양의학에서는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왜일까요? 발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의 상태만 봐도 우리 몸의 건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서 환자가 오면 의료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위 중 하나가 발끝이에요. 발가락 색깔, 온도, 맥박을 통해 환자의 순환 상태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발이 우리에게 보내는 건강 신호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발의 부종, 내 몸이 보내는 SOS 약 7분.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건강 신호는 바로 발의 부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와서 양말을 벗는데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여 있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아침에 신었던 신발이 저녁에는 꽉 끼는 느낌.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양말을 신고 계신 분들은 발목 부분을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고 떼었을 때 자국이 남나요? 만약 자국이 5초 이상 남아있다면 부종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오래 걸으면 누구나 발이 조금은 붓습니다. 이건 정상이에요.
중력 때문에 혈액과 체액이 아래쪽으로 몰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도 붓기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단순 피로가 아니라 몸속 중요한 장기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심장에서 오는 신호. 첫 번째, 심장 문제입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는 힘이 약해지겠죠. 특히 중력을 거슬러 발끝의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지 못해서 발목부터 점점 붓게 됩니다. 이런 부종의 특징은 뭘까요? 양쪽 발이 대칭적으로 붓고 발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누우면 좀 나아지고 활동하면 다시 심해집니다. 신장에서 오는 경고. 두 번째는 신장 문제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죠.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폐물과 수분이 몸속에 쌓이면서 발이나 발목에 물이 차듯 부을 수 있습니다. 신장 문제로 인한 부종은 특히 아침에 심하고 얼굴도 함께 붓는 경우가 많아요. 간에서 보내는 신호. 세 번째는 간 문제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단백질 합성이 제대로 안 돼요. 특히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혈관 안의 수분이 밖으로 새어나와서 발이 붓게 됩니다. 간 문제로 인한 부종은 보통 복부 팽만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신호, 혈전증.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한쪽 발이나 다리만 심하게 붓고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이건 혈전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혈전증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져서 혈관을 막는 질환이에요. 이 혈전이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암 환자분들, 그 중에서도 췌장암 환자에게서 잘 나타나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붓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되거나 심하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다른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건강 신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본론 이 발 색깔이 말해주는 몸속 이야기, 약 6분. 두 번째로 알아볼 건강 신호는 바로 발의 색 변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한번 보실 수 있나요? 거울이 있다면 더 좋겠어요. 발바닥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어떤 색인가요? 건강한 발은 어떤 색일까요? 보통 살색에서 약간 분홍빛이 도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색깔이 변한다면 그 안에는 우리 몸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푸른색으로 변한 발, 순환장애의 신호. 첫 번째, 발이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했다면 이는 말초혈관 질환이나 혈액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헤모글로빈의 색깔이 변하면서 피부가 푸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히 추운 곳에 있을 때 더 심해진다면 레이노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가락을 꽉 눌러보세요. 그리고 놓으면서 색깔이 돌아오는 시간을 재어보세요. 정상이라면 2초 이내에 원래 색깔로 돌아와야 해요. 만약 3초 이상 걸린다면 순환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색 발, 간의 경고 신호. 두 번째, 발이 노르스름하게 보인다면 이건 간이나 담독의 문제,
즉 황달을 의심해 봐야 해요. 황달은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체내에 쌓여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담도가 막혔을 때 나타납니다. 발바닥뿐만 아니라 손바닥, 그리고 눈의 흰자위도 함께 노래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황달은 신생아에게는 비교적 흔한 현상이지만 성인에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창백한 발, 빈혈의 가능성. 세 번째, 발이 창백하다면 빈혈이 있거나 말초혈류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일 수 있어요. 빈혈이 있으면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부가 창백해 보이는 거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양이 많은 분들, 그리고 채식주의자분들께서 철분 결핍성 빈혈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붉은색 발 염증이나 감염의 신호. 네 번째, 발이 비정상적으로 빨간색이라면 염증이나 감염을 의심해 봐야 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아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발가락 사이가 빨갛고 가렵다면 무좀일 가능성이 높고, 발가락 전체가 빨갛고 뜨겁다면 봉화지겸 같은 세균 감염일 수도 있어요. 검은색 반점,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 마지막으로 발톱이나 발가락에 검은색 반점이 생겼다면 대부분은 외상으로 인한 멍이지만 드물게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일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외상 없이 생긴 검은 반점이 점점 커진다면 꼭 피부과 진료를 받아보세요. 여러분, 이처럼 발의 색 변화는 단순한 피부톤 차이가 아니라 몸속 혈액 상태와 장기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혹시 지금 발색이 예전과 달라졌다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이제 세 번째 건강 신호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본론 3, 발바닥이 말하는 통증과 저림의 비밀 약 6분. 세 번째로 알아볼 건강 신호는 발바닥 통증과 저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첫 발을 디딜 때 악 소리가 날 정도로 발바닥이 아픈 경우? 아니면 하루 종일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경우?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또는 어제 많이 걸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발의 통증과 저림에는 우리 몸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아침 첫걸음의 통증, 족저근 막염.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나 발바닥 앞쪽이 찌릿하게 아프다면 이는 족저근 막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족저근 막이 뭘까요? 발 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연결된 두꺼운 띠 모양의 조직이에요.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족저근막이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휴식을 취하면서 수축된 족저근막이 아침에 갑자기 늘어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해요. 과체중, 평발이나 요족, 잘못된 신발 착용, 장시간 서 있기,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찌릿한 저림, 신경 문제의 신호. 두 번째, 하루 종일 발가락이나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저림이 있다면 이는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아져서 말초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특히 발끝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저림 때문에 작은 상처나 화상도 잘 느끼지 못해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매일 발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신경병증. 세 번째, 비타민 B1, B12가 부족해도 신경이 약해지면서 저림이나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B1 결핍이 생기기 쉽고, 채식주의자분들은 B12 결핍이 생길 수 있어요. 위 수술을 받으신 분들도 B12 흡수가 잘 안 돼서 결핍이 올 수 있고요. 신발과 관련된 통증들. 네 번째, 잘못된 신발 착용으로 인한 문제들도 많아요. 너무 꽉 끼는 신발, 굽이 너무 높은 신발, 쿠션이 없는 딱딱한 신발 등이 발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하이힐을 자주 신으시는 여성분들은 발가락이 신발 앞쪽으로 몰려서 생기는 모튼 신경종이라는 질환에 걸리기 쉬워요. 이 경우 발가락 사이가 찌릿하게 아프고 저릴 수 있습니다. 통풍으로 인한 급성 통증. 다섯 번째, 갑자기 엄지발가락 관절이 빨갛게 붓고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통풍을 의심해 봐야 해요. 통풍은 요산이 관절에 쌓여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특히 엄지발가락 첫 번째 관절에 잘 생깁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술, 특히 맥주를 자주 드시거나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잘 걸리는 질환입니다. 여러분, 발의 통증과 저림은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꼭 진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건강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사, 피부와 발톱이 전하는 건강 메시지. 약 6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강 신호는 피부와 발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발 피부와 발톱을 언제 마지막으로 자세히 보셨나요? 얼굴 피부는 매일 거울로 확인하시면서 발 피부는 잊고 사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발 피부와 발톱의 변화에서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건조하고 갈라지는 발 피부. 첫 번째, 발 피부가 심하게 건조해서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물론 겨울철 건조한 날씨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발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각질이 심하다면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신경도 손상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져요. 또한 상처 치유도 느려져서 작은 갈라짐도 쉽게 낫지 않을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집니다. 발 뒤꿈치가 심하게 갈라진다면 이런 질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발톱의 색깔과 모양 변화. 두 번째, 발톱의 변화입니다. 건강한 발톱은 어떤 모양일까요? 매끄럽고 투명한 분홍색이 정상이에요. 만약 발톱이 누렇게 변하거나 두꺼워졌다면 가장 흔한 원인은 곰팡이 감염, 즉 조갑진균증이에요. 특히 습한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생겨요. 하지만 곰팡이가 아닌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 당뇨, 건선 등도 발톱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발톱이 숟가락처럼 움푹 들어가는 모양이라면 이는 철분 결핍성 빈혈의 신호일 수 있어요. 반대로 발톱이 곤봉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른다면
심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상처 치유의 지연. 세 번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작은 상처는 보통 1에 2주 안에 아물어야 해요. 하지만 발에 생긴 상처가 몇 주가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상처 치유가 현저히 느려져요.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상처도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어요. 무좀과 기타 피부 감염. 네 번째,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가려운 경우입니다. 이는 대부분 무좀 때문이에요. 무좀은 곰팡이가 원인인 피부 감염인데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좋아해요. 그래서 신발을 오래 신고 있거나 발을 잘 말리지 않으면 생기기 쉬워요. 무좀을 방치하면 발톱으로 번져서 조갑진균증이 될 수 있고 2차 세균 감염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티눈과 굳은 살의 의미. 다섯 번째, 티눈과 굳은 살입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발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잘못된 신발, 발가락 변형, 보행 패턴의 문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티눈이나 굳은 살 부위에 상처가 생기기 쉽고 이것이 궤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발 냄새도 건강 신호. 마지막으로 발 냄새도 건강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으면 누구나 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발을 깨끗이 씻었는데도 계속 냄새가 난다면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한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독특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발의 피부와 발톱에서도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엿볼 수 있어요. 작은 티눈이나 갈라짐도 그냥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실제 사례와 예방법 약 4분. 자, 여기까지 발에서 나타나는 4가지 건강 신호를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런 건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0대 남성분이었는데 몇 달 동안 발이 자주 붓고 숨이 차다고 하셔서 검사해보니 신부전이었어요. 만약 발의 부종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죠. 또 다른 분은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발가락 저림을 단순 노화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적극적인 치료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처럼 발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일찍 발견한다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럼 평소의 발 건강을 위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일상 속 발 건강 관리법. 첫째, 매일 발을 자세히 관찰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거울을 이용해서 발바닥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발을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주세요. 셋째,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을 신으세요. 너무 꽉 끼거나 너무 헐렁한 신발은 발 건강에 해로워요. 넷째, 정기적으로 발 마사지나 족욕을 해보세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맨발로 걷기도 좋아요. 물론 안전한 곳에서만요. 발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약 2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집에서 관리를 잘해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첫째, 갑작스럽게 한쪽 발만 심하게 붓고 통증이 있는 경우. 둘째, 발의 색깔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 셋째,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 경우. 넷째, 발가락이 검게 변하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 다섯째, 발 저림이 점점 심해지거나 위로 올라가는 경우. 이런 증상들은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까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당뇨, 심장병, 신장병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발 건강 체크리스트 약 2분. 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발 건강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매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 부종 체크. 발목을 5초간 눌러보세요. 자국이 남나요? 양말이나 신발 자국이 깊게 패이나요? 아침에도 발이 부어 있나요? 발 색깔 체크. 발가락을 눌렀다 놨을 때 색이 빨리 돌아오나요? 발바닥 색이 평소와 다른가요? 발톱 색이 변했나요? 감각 체크. 발가락 끝을 살짝 찔러보세요. 감각이 있나요? 발바닥에 저림이나 화끈거림이 있나요? 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나요? 피부와 발톱 체크. 상처나 갈라짐이 있나요? 발가락 사이가 짓무르거나 가려운가요?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색이 변했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지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결론 발 건강이 곧 전신 건강 약 3분. 여러분, 지금까지 30분 동안 발에서 나타나는 건강 신호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발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우리가 오늘 배운 4가지 건강 신호는 이런 것들이었죠. 첫째, 발의 부종, 심장, 신장, 간의 문제나 혈전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발의 색 변화, 순환장애, 간 문제, 빈혈, 염증의 신호일 수 있어요. 셋째, 발바닥 통증과 저림, 족저근막염, 당뇨병성 신경병증, 비타민 결핍, 통풍의 신호일 수 있어요. 넷째, 피부와 발톱 변화, 당뇨, 갑상선 질환, 감염, 혈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조기 발견이에요. 큰 질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지만 건강의 관점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부위라는 것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신 후에 집에 가셔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발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색깔, 모양, 온도, 감각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가족들의 발도 한번 봐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우시니까요. 셋째,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계신지 점검해 보세요. 넷째, 발 마사지나 족욕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마지막 당부 말씀. 여러분, 발 건강은 단순히 걷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예요. 혹시 평소와 다른 변화가 보인다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발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마무리 인사 약 1분. 오늘 30분 동안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발 건강이 걱정되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한 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발이 여러분을 더 멀리, 더 건강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